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인데 대출금리만 급격히 오른다고 해서 손쉬운 이자 장사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최근에 대출금리가 부쩍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출이라는 말을 보면 언젠가부터 이게 우리 일상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사실 마찬가지인데 빚 없는 가게가 없을 정도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움직인다는 그런 기사들 자체가 굉장히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 전이죠. 한 9월 말쯤에 한번 직접 시중은행에 한번 가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서 내는 그 방식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한번 보니까 기존의 시중은행은 약 4% 초반대의 그 주담대 금리였는데 네. 이런저런 우대금리를 받다 보니까 3% 초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10월 말쯤에 한 달 뒤에 제가 그 은행을 다시 가보니까 네. 0.4%포인트 정도 늘어난 그러니까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한 몇 억씩 받으신 분들은 매달 내야 되는 그 금융 비용이 수십만 원씩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네,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한 달 사이에 대출 금리가 정말로 꽤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갔던 그것도 시중은행이었는데 그 시중은행 전체가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금리를 고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혼합형 주담대 가이드 금리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73에서 4.93 정도를 원래 적용하고 있었는데 9월 말 기준은 3.29에서 4.4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0.4%포인트 이상이 올랐던 거죠. 같은 기간 동안에 신한은행을 보니까 3.35에서 4.46%를 적용하다가 한 달 후에는 이제 3.69에서 4.80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KB 하나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농협은행 이런 것도 비슷하게 지금 올린 것 같은데 네. 이 매달 내야 되는 금융비용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 화면에 CG로도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 0.3에서 0.4%포인트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먼저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고채라든가 은행채, 통한채, 회사채, 지방채, 그렇죠. 특수채 많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은행채 장기물, 특히 은행채 5년물과 주담대 금리가 많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이 각자 정하는 가산금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더해져서 정해지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요인은 이거죠. 한 달 사이에 9월 말과 10월 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를 곧 올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 특히 국고채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했고 나머지 채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채 5년물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은행들이 정하는 가산금리,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비용을 포함해서 은행이익의 원천이죠. 목표 이익률까지 포함이 된 그런 건데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도 각 시중은행들이 이제 가산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2달 정도 사이에 이제 한 0.1%포인트 정도 올렸고 네. 나머지 은행들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좀 소비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더 걱정이 되는 건 앞으로 더 오를까가 더 걱정이 되거든요. 더 오를 가능성 있습니까?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겠죠. 네. 하지만 이 금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모든 우리 경제의 축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금리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 경제 펀더멘탈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다들 많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그 이전의 호황일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호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우리 경제가 이제 최근에 3분기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고
올해 뭐 3% 성장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까 보도에서 나왔지만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연일 서프라이즈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금리의 방향은 위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난 밤에 뭐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렸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내년에도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뭐 대출금리는 당연히 더 오르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아마 처음 받으실 때는 한 1%포인트 정도 높았을 겁니다. 근데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사실 한국 경제가 뭐 최대 실적을 내놓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실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금리만 계속 오른다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논란은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많이 올리는데 시장 금리에 반영을 해서 예금 금리는 안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자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예금 금리가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 느끼시겠지만 뭐 거의 안 오르죠, 사실. 뭐 그렇죠.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올랐는데 이걸 보면 올해 3분기에 은행권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4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니까 6조 4,294억 원이어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네. 뭐 빅5 농협은행까지 포함한 건데 거기 뭐 7조 원 육박을 해서 최근에 국정감사장에서도 뭐 이 논란은 뭐 도마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적도 사실 뭐 오래된 지적인데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비이자 수익 증대를 통해서 수익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뭐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그런 체질 개선이 은행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